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공단 안전연합회에 작년까지 회장을 하다가 원래 급히 방금 지금 3시간 동안 이야기한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중에서 처벌을 위한 법률이 있는 건 이 법이 처음이랍니다. 그 이름도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보사에 올라가서 코롱 인더스트리 8개 사업장과 해외 사업장에 점검하고 지금까지 바크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정책 방향이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도 안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 지도해주고 점검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그리고 문화를 형성시켜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면 박합해야지 하고 뭔가 하나 끊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출장 가는데 복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정 명령서 하나라도 끊어가는 게 지금 현재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가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도하고 왔습니다가 될 수 있는 문화로 바꿔주는데 여기 계신 두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라고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박물관에 와서 교육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과장님이 이렇게 큰 걸 끊으시면 그날 약속하지 않았냐고,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끊냐고 이렇게 항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공단안전연합회가 형성이 돼서 한 10여 년간 이제 안전문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행을 했습니다. 공단안전연합회가 추구했던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영세사업장이나 중견사업장들에게 지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등한 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전달해주고 개선해주는 역할들을 할 것인가를 하는 게 울산공단 안전연합회의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울산공단 안전연합회의 임원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리를 마련하셨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식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울산공단 안전연합회 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프티 톡으로 시작을 해서요. 안전에 대한 이해, 사고가 왜 일어나는가, 사고를 막을 수가 없는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7년 전에 이런 자리에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SK에너지의 부사장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세프티 톡으로 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저는 세프티 톡 외부 강의 때는 항상 이 동영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이 이 영상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정말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안전 문화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 문화에 대해서 잘 표현한 동영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제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영상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On Excellent Day 치면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질문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몇 번을 한번 돌려보시면 오늘 첫째 시간 때 바크의 승태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의 이게 그림으로 보여진다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크를 가면 공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듀폰에서 프리드리 커브를 갖고 이야기를 했죠. 4단계로 나눴는데요. 방금 봤는 영상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죠. 우리 근로자 스스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아무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시정시켜서 같이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도 잘못됐을 때 혼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누나가 동생에게 가르쳐주고,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 신발 털기였지만 조금이라도 좀 흐트러져 있는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즉시 원 상태로 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거죠. 자연적 본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안전관리자도 고용을 하고 처벌을 한다고 하니 안전이 중요하다, 열심히 해라, 조직을 갖춰줘라 라고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진이 지금 의지는 있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중대사고 나면 내가 처벌을 받으니까 두려움도 있고 규율도 만들어야 돼. 야, 잘해야 돼. 내가 잘못되면 너가 다 죽어 라고 지금 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경영진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대다수의 기업들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리감독자한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냐. 이때까지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이 추구하는 안전문화도 그랬습니다. 기업의 안전문화도 관리감독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면 기업의 사고는 안 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관리감독자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프티 플러스 노동지층하고 활동할 때도 관리감독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관리감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중천법에서도 세 번째 항목이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관리감독자한테 의존하는 관계, 의존적 관계가 아닌가. 빨리 이제 독립적인 단계까지라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 내 스스로의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마인드까지만 있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 50이 넘고 40이 넘으신 분 중에 입사하실 적에 안전수칙을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입사하실 적에 우리 회사의 안전수칙은 이런 안전수칙이 있습니다라고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거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평가받고 그 수칙을 위반됐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교육받고 인지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저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제가 만들어 놓지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는 가르쳐는 주는데 과연 인식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수칙을 위반했다고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할까? 아직도 그 단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은 각 회사에 수칙을 만들고 그걸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교육이 중심이 아니죠. 인식시키고 그 인식이 된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때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 외국 기업처럼 안전교육을 대리로 사인했을 때 퇴사를 당할 수 있다 라고 인식이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과연 비가 왔을 때 공중에 우산을 쓰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알코올은 공정에 우산을 쓰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규정화되어 있습니까? 네, 저렇게 되었죠. 그거 당연한 일 아이가 그걸 글로 남기나? 그게 아니다는 거죠. 당연히 글로 남겨지고 교육시켜지고 그 부분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공장 내에서 보행을 할 때 휴대폰을 볼 수 있다 없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되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우산을 쓸 수 없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글로서 남겨주고 그 부분을 교육시켜주고 그 부분을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전 단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과 절차와 우리 규정이 현장이 일치되는 그런 안전활동들이 돼야 되겠다. 말로 하는 안전활동이 아니고요. 경험으로 하는 안전활동이 되어서는 3단계 개인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단계가 가야지 우리가 안전을 무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우리 화면에서 받는 것처럼 갔을 때 계속될 수 있다. 무죄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바스크나 바크나 솔베이가 지금 무죄 20년, 15년 다 지속되고 있는 게 저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안전제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안전제일이냐? 단어의 의미에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안전제일이면 안전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안전제일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에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고 교육하고 인식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안전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전제일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이라는 역사가 나왔는 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지만 US 게리에 의해서 1906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제정이 된 게 1974년입니다. 노동법 안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이 1970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법이 제정된 게 늦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는 산업안전공단의 고강재 본부장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유로터널이 유럽에서 지을 때 처음에 설계가 단선으로 됐는데 70km가 되는 유로터널에서 정중간 35km 지점에서 양쪽에 1000명 이상의 탑승객이 있는데 중간에서 정면 충돌을 했다. 확률은 없습니다. 거진 없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피해는 너무나 크고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복선화를 해야 된다. 확률은 떨어지만 복선화를 해서 안전이 우선시되는, 돈보다는 안전이 우선시되는 행동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로터널이 아닐까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저렇게 많이 두 배를 투자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희생을 역사를 갖고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77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고속도로인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68년도에 해서 2년 5개월 만에 400km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가능한 일일까요? 알바케 했는 주민들도 다 이주 못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7명이라는 사망자를 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77명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추풍령에는 기념비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는 기념비는 추풍령의 상행선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이고요. 세 개의 휴게소를 더 지나가면 도리뱅뱅이 파는 휴게소, 건강휴게소에 가면 위령비가 있습니다. 조금 도로가 넓어지면서 위령비가 옮겨져서 조금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위령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77명의 그 당시에 그분들이 무슨 작업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통된 것도 개통식도
70년도 7월 7일, 7월 1일 안 하고 7월 7일 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보고를 했답니다. 7월 1일 날 개통식을 하자 했는데 77명의 사망자가 났으니 조금 일주일 연기해서 7월 7일 날 개통식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다는 전혀 근거가 없는 설입니다. 예.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건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한테 연락 오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의 역사들이 좀 문성명 사건,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사건, 금융균시 그 벨트에 당기는 사건, 이 부분에서 하나씩 다 나왔죠. 등에서 컵라면 시간이 없고요, 혼자서 일했고요, 협력 없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 지금 중처법도 나오고 뭐 양형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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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해라는 기준만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PSM 제도도 평가해라. 등급을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등급을 나누라. 왜 이행실태 점검을 가서 사고가 안 났는데 와서 과태료를 처벌을 하죠. 네. 행정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너무 이렇게 처벌 위주로 가는 게 아까 반성에서는 나왔었지만 정말 이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고들이 이제 조금씩 변해갑니다. 원시적인 사고에서 지금 사고들은 자꾸 이제 화학약품에 의해서 우리를 모르는 화학약품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물질 쪽에 의한 사고들이 더 큰 사고들이 아닌가. 1만 불시대 때의 사고와 2만 불시대 때의 안전과 3만 불시대 때, 우리가 지금 3만 불시대에 살고 있는데 3만 불시대 때의 우리 보건,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2율이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남는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이천 냉동창고, 불산 사건. 이게 우리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하간법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천 스포츠센터, 고양 저수조, 이천 물류센터, 울산의 아파트 외벽에서 낳는 화재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재에 의한 것들로 많이 변해갑니다. 소재에 의한 것들과 또는 화학약품에 의한 부분,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얼마 전에 일어났던 뭐 기계에 대한 세척 제거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들어오면서 봤을 때 부스 하나에 성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가스켓이 다 성면 가스켓이었잖아요. 15년 전만 해도 가스켓이 종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성면 가스켓 하나만 다 모든 압력에 모든 물질에 다 됐지만 성면 가스켓을 못 쓰게 함으로 인해서 뭐 테프론도 나오고 볼텍스도 나오고 오만 가스켓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는 계속 넘어갑니다. 성면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는 5년, 10년 전에만 해도 야유회 가면 스레트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은 삼겹살에 고기 구워 먹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호흡기는 안 들어가니까.